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것은 블로그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뭐해먹고살지 김인숙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제 블로그를 좀 그만하고 유튜브를 주력 채널로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바쁜데, 그리고 유튜브도 잘 되고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이유, 네이버 블로그만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서 유입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에 좋고 특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홍보를 하고 싶다면 저는 유튜브보다 블로그가 훨씬 더 유리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외부에서 강연이나 자문이나 컨설팅 요청을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외부에 제가 강의했던 기록만큼은 블로그에 꾸준히 기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블로그는 내 포트폴리오가 되어줍니다. 블로그에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홈페이지 대용으로 쓰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이유인데요. 내 이력부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적인 칼럼들까지도 쓸 수 있고요. 심지어 내 개인적인 생각도 쓰기 때문에 인간미도 보여줄 수 있고 전문성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해야 되는 상황에서 프로필만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항상 블로그 링크를 같이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물론 효과는 좋았고요. 세 번째, 나의 진정성을 어필하기에 좋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뭔가 완성된 콘텐츠로 사람들을 만나는 느낌이고, 블로그는 힘들면 힘든 대로,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좀 날것의 제 생각을 표현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를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기도 하고 조금 더 진정성이 있다라고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올린 콘텐츠들 중에서 마케팅 콘텐츠만 보고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경우였어요. 저를 그냥 마케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퍼스널 브랜딩 교육을 들으러 와서 왜 마케팅에 대해서 안 알려주냐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제 전문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제 생각이나 제 일상을 충분히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고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이 사람의 강의를 진짜 듣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유튜브에서 전문적인 글만 보고 오시는 분들은 좀 결이 다를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블로그가 정말 이런 면에서 진정성을 어필하기에 내 결을 보여주기에 정말 적합한 채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공감 댓글 그리고 비밀 댓글까지 소통하기에 좋습니다.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통틀어서 비밀 댓글 기능이 있는 건 네이버 블로그가 유일한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있나요? 제가 쓰는 채널 중에서는 네이버 블로그가 전부인 것 같은데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댓글을 주고받는 느낌은 좀 달라요.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만 알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더 친근하고 가까운 느낌이 들고요. 비밀 댓글 같은 경우는 정말 사적인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친구가 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네이버 블로그로 만나서 결혼을 한 커플도 있습니다. 진짜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는 느낌이라 할까? 약간 그런 묘한 게 있습니다. 브런치나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댓글이 거의 안 달려요. 로그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냥 플랫폼 특성상 댓글이 잘 안 달리는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소통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다. 그리고 전 국민이 거의 다 네이버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통이 조금 더 활발하다는 게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히스토리가 담겨 있고 찾기가 쉽습니다. 네, 일종의 아카이빙 역할을 하는 건데요. 특히 저는 일상을 주로 기록을 했고 일과 관련된 것들은 꼬박꼬박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행사라든지 중요한 이벤트가 기억이 잘 안 나면 다이어리를 뒤져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블로그를 다시 좀 열심히 해볼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도 사실 이 다섯 번째 때문인데요. 뭔가 일도 많고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보니까 진짜 일주일 전에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한 해를 결산하려고 보니까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과거에는 블로그 뒤져보면 대충 다 나왔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좀 남아있지 않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짤막하게라도 기록을 남겨놔야겠다. 블로그를 홍보 채널로 쓰는 게 아니라 아카이빙 채널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거예요. 뭔가 머리가 복잡할 때 글을 쓰면 뭔가 남한테 말한 느낌이 들어서 속이 후련하거든요. 막상 글을 쓰려고 보면 그렇게 익숙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보다 왠지 블로그에 가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짤막하게 5분, 10분 쓸 내용이었는데 속에 있는 걸 다 분출한다고 해야 되나? 막 1시간씩 글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쓴 다음에 이걸 올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싶으면 비공개로 올려놓기도 하고 좀 사적인 느낌이 들어하면 서로 이거 공개를 하기도 하거든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소셜이잖아요.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한 공간이고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공간인데 블로그는 물론 남들이 많이 봐주면 좋지만 나 혼자만의 기록을 남기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거든요. 뭔가 기록을 하고 싶다, 나를 남기고 싶다,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라는 사람들도 네이버 블로그는 충분히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게 저는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 커리어가 조금 꼬이고 본격적으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겠다. 일반적인 스펙을 쌓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저는 말을 하는 게 편했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활용해서 무언가 라디오 방송 같은 걸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당시에 성대 결절이 조금 심해서 녹음을 해보니까 정말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목소리로는 당장 안 되니 글을 써야겠다. 그래서 가장 익숙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라도 올려보자라는 생각에 읽은 책들을 리뷰하는 약간 독서 노트 그리고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장 정도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독서 모임을 진행했던 썸피플 멤버들이 다 같이 블로그를 열심히 키웠는데 1일 1포스팅을 열심히 다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다른 멤버들은 영어, 독서, 시, 문학 이런 주제가 분명했는데 저만 오히려 주제가 없었어요. 나는 전문 분야가 없는데 그냥 일기라도 쓰자라는 마음으로 일상을 매일매일 꾸준히 올렸는데요. 일상이 약간 일반적인 직장인 학생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독서 모임도 기획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짜고 그리고 저희 독서 모임 멤버들 중에 인지도가 조금 높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방송국에서 촬영이 온다거나 아무튼 등등의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일상만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블로그 방문자가 1000명씩 되는 거예요. 그때 댓글이라든지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뭔가 진짜 블로그가 제대로 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저의 일상 글을 썼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슬슬 나도 전문적인 글을 써야겠다. 나도 좀 전문 분야가 생겨나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래 사람들의 꿈과 진로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꿈을 찾는 방법과 제 전문 분야인 마케팅과 브랜딩을 결합해서 드림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드림 브랜딩이라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고 블로그에서 11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독서 모임 멤버도 있었고 제 지인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블로그만으로도 이런 큰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후에 이제 30기까지 다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저는 교육을 공지했고 사람들을 모객을 했습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것은 블로그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다들 인스타그램으로 갈아탔는데 여전히 페이스북을 신봉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